못하면은 좀 결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독창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MBTI를 검사할 때 참여자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MBTI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실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 MBTI 검사는 내가 자주 하는 행동, 내가 좋아하는 행동, 내가 바라는 행동을 체크하면 안 되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익숙하게 편하게 해왔던 행동들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즉흥적으로 어딘가를 떠나서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일할 때는 계획적으로 뭘 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 행동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냐고 봤을 때는 실제로 내가 편하고 익숙하게 해왔던, 그동안 선호해왔던 행동을 체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할 때도 내가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나에게 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바뀌게 된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체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 난 연애할 땐 그렇지 않은데, 가족들하고 있을 땐 그렇지 않은데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내 행동이 어떤 게 내가 선호하는 행동이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호도를 본인이 명확하게 찍지 못하면은 결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편하고 어떤 행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왔던 행동들이다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검사를 몇 번 해도 이거 나한테 검사 결과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N팁에 대해서 MBTI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굉장히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고 각 페이지마다 봐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앞 페이지에는 개인정보랑 어떤 유형이다라는 게 간략하게 나와 있을 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각 유형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척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척도 설명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E와 I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척도가 의미하는 바는 에너지 방향을 뜻하고 있어요. 에너지 방향이라는 거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았을 때 그게 더 힘이 되고 더 에너지가 배가 되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 내 속에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이나 다른 외부 사물이나 어떤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내향형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선호하고 내적인 부분을 탐색하는 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S와 N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인식 기능이라고 해서 지금 내 주변에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감각 같은 경우에는 오감을 통해서 뭔가 사실이나 사건을 조금 더 잘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를 더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직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이나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거나 큰 맥락을 봤을 때 그것들이 나타낼 수 있는 패턴이나 경향성을 찾아내는 것들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여져 있는 디테일한 세부 사건보다 그로부터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냐를 더 지켜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환경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T와 F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능으로 나눠지는데,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조금 더 평가하고 뭔가 이런 객관적인 것들에 맞춰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게 나한테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고형보다는 감정형이 대인관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정할 때 있어서 대인관계에 조금 더 중요성을 많이 가미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에 있어서 가장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J형과 P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J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되게 즐겨하는 타입이에요. 반대로 인식형은 뭔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이전의 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더 재밌어하고 즐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에너지 방향, 인식, 판단, 생활 양식에서 각각 한 부분이 어디에 더 강점이 쏠려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나오는 게 16가지 유형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이 유형의 선호 분명도가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내가 16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한다라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나와 있는, 나에게 적합한 이 유형이 어느 부분이 더 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형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I형도 어느 정도 있고 E형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찐 E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분명도에서 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을 확인을 해서 나의 성격 특성은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ENTP형인데 ENT가 굉장히 낮은 정도의 선호 분명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되는 부분이 있지만 P형 같은 경우에는 나름 뚜렷한 선호 분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좀 즉흥적이고 계획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들을 좀 더 즐겨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ENTP 유형 16가지 유형 중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재밌게 보시려면 이 페이지를 보면 위쪽 부분에 한 10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단어들 그리고 가장 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표시해 가면서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 내가 어떤 특성에 조금 더 초점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동그라미를 몇 개 정도 치는 게 유효할까요? 네, 개수는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치면 상관은 없는 꽂히는 거라서 대로?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나를 표현을 잘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 나는 조금 더 이 유형이 말하는 특성에 두드러진 것들이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보다 한두 개 정도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유형의 특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일리님은 어떤 게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마음에 들지만 그냥 여기에서 특징적인 걸 보자면 분석적인, 독창적인 이런 단어에 많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창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전에는 그 유형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특성들을 나열해 놨다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제별로 맞춰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내 특성을 이해하면 좋을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보통 강점들과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목표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개발이 필요한 점이라고 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보완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적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항상 정해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길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이뤄야 될 목표를 나눠서 정하다 보면은 그걸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완점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기능 및 상호작용. 사실은 MBTI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심리적 기능 및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강점으로서 활용하면 좋을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유형에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ENTP 유형에서 주기능은 직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관형이 주기능인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저는 무언가가 제시가 됐을 때, 인식할 때 이걸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능성을 빨리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맥락을 잘 읽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조금 더 개발하거나 키워야 될 부분들이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부기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기능 다음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부기능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 기능이라서 뭔가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좀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또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3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3차 기능은 내가 주로 활용하진 않지만 나에게도 분명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기능으로서 내가 주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바라볼 때 이걸 감정적인 것들을 크게 보진 않지만 주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차 기능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주기능과 부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3차 기능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열등 기능은 말 그대로 나에게 조금 부족한 기능이에요.
이 감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취약점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동 수정하거나 계속 다른 부분을 노력함으로써 감각 기능을 키워주면 내가 취약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각 유형에 맞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는 게 좋다라는 걸 보게 되면 내가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좀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기능, 부기능 또는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과하게 사용했을 때, 억제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열등 기능이 지나치게 무시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사소한 세부 사항에 집착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항상 고민하던 부분 또는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 특성이 나오는지, 그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각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징적인 것들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방향이라든지 인식, 판단, 생활 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사항을 나눠놨을 때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호분명도 지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외향이나 내향이냐를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거의 외향에 다 치우쳐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선호 분명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중간에 있거나 선호 외 부분도 같이 섞여 있으면 일부분 좀 중립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유형별로 능동성, 표현성, 다양한 관계 이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그 밑에 적혀 있는 작은 글자를 읽어보시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향과 내향 중에서 다양한 관계보다는 아이에 해당하는 밀접한 관계에 조금 중간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도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조금 개별적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으로 나타났지만 아이의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이시네요. 네, 어떤 부분이 열성적인가요? 여기 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기차고 원기왕성하고 주목받기 원하는 네.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네.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뭔가 주도적인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고 싶어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기보다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몇몇하고만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특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형이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세부 유형까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식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 기능에서도 선호 분명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서 중간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과 선호 외적인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아까 제가 독창적인 단어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시피 독창적인 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것들을 지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봤던 것들에 기반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내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긴 좋아하는데 사람들하고 다 어울리면 너무 지치니까 그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다니는 스스로. 거고 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진한 글자보다는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자로 적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보시는 게 더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토론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야기 나누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서로 계속 오픈해서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전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도전적인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토론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분명한 무언가를 쫓아나가서 독창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도전적인 부분에 포인트가 좀 더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느긋하고 개방적이신 걸로. 네. 저는 아주 P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모든 세부적인 특성들이 다 선호내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유를 가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흐름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 뭐가 중요한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그에 따라 맞는 적합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주변에서 제인 줄 알고 있고 본인도 실질적으로 좀 미리미리 뭔가를 해두는 거를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완전 극피인데 그렇죠. 어떤 사회화가 된 건가요? 사실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제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치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실수하고 누락하고 엎어지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면 항상 무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계획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때그때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와 있던 뭐 개발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열등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고 열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P가 굉장히 강하지만 J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본성을 역행하면서 그렇죠. 이제 제2의 기능을 개발시킨 네. 그런 이상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유학에서는 이제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선호 분명도를 가지고 있고 내 일관성 지수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50에서 65 사이에 일관성 지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65보다도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이 각각 유형에 대해서 일관되게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관된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들을 파악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해석 보고서 뭐 이런 거 볼 때 유의했으면 하는 점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이 전문 해석 보고서를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MBTI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MBTI 유형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검사를 하신 분의 나이라든지 현재 놓여있는 상황, 뭐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함께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내가 알고자 했던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기관에 가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내 특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발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해석을 받아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몰입자는 아니지만 네. 전국에 계신 NT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네. N팁은 아무리 숨겨도 N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N팁으로서의 특성을 너무 드러내지 않게 여기서 특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평가하고 너무 논쟁적인 것들을 티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들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꼭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본인이 할 말은 뒤에 있는데 앞에 뭔가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소프트한 말을 한번 해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준비한 말을 이제 잘근잘근 풀어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일단 MBTI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건 결국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MBTI에만 국한하지 말고 또는 MBTI 자체로만 속단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너는 왜 그래?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게 좋아? 라는 이런 단계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해석표를 보니까 같은 NTV라도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들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